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사실은 요 제목에 거의 많은 것들이 요 제목에서 유추가 되는 부분인데 요 단어가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쉬운 단어 아닌데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움직일 동자고 흔들릴 요자. 그러니까 신라 사회 전체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다. 불안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느 사회가 흔들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떤 물체가 언제 흔들려요? 중심축이 없거나 불안할 때 흔들리는 거잖아요. 중심축이 불안할 때, 이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왕권주의 사회에서의 중심축은 결국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 사회가 흔들린다는 건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왕권주의 사회에서의 권력 구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왕과 귀족의 경쟁 구도죠. 봐봐. 사회가 이렇게 흔들린다. 즉 사회가 불안하다는 건 그 사회의 중심축이 불안하다는 거고요. 왕권주의 사회에서의 중심축은 왕이겠죠, 왕. 왕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건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왕은 한 명이잖아요. 왕은 한 명이기 때문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견이 하나잖아.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죠? 근데 귀족들이 세지면 귀족이 영어로 노블이야, 노블. 그죠? 노블 쓰잖아, 노블 쓰. 노블 맞나 모르겠다. 안 돼, 안 돼. 불안한데. 그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 귀족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 명이라고. 그러면 귀족들이 세지면 각각의 귀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거나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들의 요구와 경쟁을 막 할 거라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왜? 분열이 찾아오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왕권주의 사회에서는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지면 그 귀족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와 주장이 다 달라지고 그럼 서로가 경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정리하면 신라 사회가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왕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귀족들의 권력이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느 시점이 이런 현상의 스타트 포인트겠다, 시작이겠다라는 것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언제겠어요? 우리 통일신라 배웠던 것들 쭉 생각해 보면 기본빵을 먼저 보시면 무열왕 때 뭐 나당동맹 맺고요. 그다음에 백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 이기고 하면서 이때 통일 완성되죠. 그다음에 신문왕 때 뭐해요? 신문왕 때 김음도래난 진압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어?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에 삼삼문구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다음에 상수리제도 뭐 이런 거 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는 이런 제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더욱더 왕권이 강화되는 추세죠. 그다음 성덕왕이죠.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해서 토지 소유 인정해주고 이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걸 바탕으로 조세 징수했었죠. 그러면 봐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왕권이 더욱더 강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 강한 거의 정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정점이 경덕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점이라는 거 티내기 위해서 불국사 짓고 석불암 짓고 그다음에 에밀레종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점이라는 건 꺾이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왕권이 꺾이는 시점. 뭐 때문에? 기억나세요? 경덕왕 때 왕권이 꺾이는구나라는 게 티가 났던 지점. 언제예요? 그렇죠. 노급의 부활이죠. 노급의 부활. 그러면 노급이 뭐지? 우리 예전에 요때 기억나십니까?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노동력의 차이라 그랬죠.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거 없는가? 내가 노급으로 받은 이 땅, 이 동네에서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관료전은 노동력을 거둘 수 없죠. 근데 노급은 노동력을 거둘 수 있죠. 즉 신문왕이 만들고 싶은 사회는 귀족들이 자기가 받은 땅에서 세금은 걷더라도 노동력은 걷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빼앗아서 노동력을 거둘 수 없도록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경다광 때 노급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족들이 뭘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게 된 거죠. 노동력을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급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일이 군사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진골 귀족들이 이 노급을 이용해서 각자 사적인, 개인적인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신라 사회 불안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을 얘기하죠. 우리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그 뒤로 한 100년쯤 흐른 거죠. 8세기 후반에 소수 진골 귀족들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죠? 그리고 진골 귀족 간의 분열 및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진골 귀족들이 경제적 기반 및 군사력을 확대해 나간다. 지금 이런 내용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진골 귀족들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노급이 부활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진골 귀족이 있어요. 진골 귀족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뭘 가지고 있어? 이제 경덕왕 이후로는 노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급으로 갖고 있는 이 동네, 그죠? 노급은 동네 단위라 그랬죠. 이 노급으로 가지고 있는 동네 안의 주민들에게 세금도 걷고 노동력도 걷는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력으로 군사훈련 시켜서 군사력 확대해 나가고 이런 모습이라고. 근데 이런 진골 귀족이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잖아. 그럼 그 여러 명들끼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열, 갈등 심화, 경쟁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더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진골귀족. 요 진골 뭐라 그랬어요? 참진자에. 그죠? 뼈골자라 그랬죠. 즉 real bone이야. real bone. real bone. 그죠? 무슨 얘기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진골귀족들은 다 왕족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왕족인 애들이 노급을 이용해서 막 세금도 뜯고 자기 세력도 마련하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있는 왕이 뭔가 좀 비리비리해, 뭔가 좀 약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왕은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내 세력은 세단 말이야.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을 노급으로 가지고 있고 그 노급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모아서 군사력으로 만들면 생각보다 상당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저 왕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왕을 할까? 이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는 진골귀족, 즉 왕족이기 때문에 가문상의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즉 모든 진골귀족들이 조금만이라도 내가 상당한 규모의 노급을 갖고 있으면 지금 왕 몰아내고 내가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면서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 노급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경쟁한다는 건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골 귀족들끼리 이 분열 갈등 즉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노급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즉 노급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 뜯고 군사훈련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힘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노급 안에 살고 있는 일반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진골귀족들이 노급을 이용해서 힘을 얻으면서 경쟁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진골귀족들은 모두가 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힘을 키워나가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왕이 만만해 보이면 언제든 저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을 해야지라는 반란을 꿈꿀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노급으로 저렇게 빨아먹고 힘을 키울수록 그 노급 안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일반 농민들이 이렇게 괴로운 게 누적되고 참기 힘든 수준으로 가버리면 그럼 그때는 터지겠죠. 그럼 그게 농민 반란이 되는 거죠. 혹은 봉기가 되거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즉 해공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올라오게 되죠. 즉 이 얘기는 진굴귀족들이 저 어린 나이의 왕 해공왕을 만만하게 볼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노급계나 가지고 있는 진굴귀족들은 다 왕 한 번씩 돼보려고 다 들고 일어선다는 거죠. 그게 96각간은 아닙니다. 저 96각간은 96명의 진골귀족을 그러니까 신라 사회의 진골귀족이라는 놈들은 싹 다 한 번씩 달려들어 보는 거예요. 뭐 되려고? 왕 되려고. 즉 다음 왕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걸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급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왕 한번 해보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누가? 진골귀족이라면 싹 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해공왕과 그 아내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해공왕이 죽는 그 순간부터 통일신라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요. 왕들도 굉장히 단기간에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한 15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0명 이상의 왕이 교체됩니다. 평균 7년인 거예요. 평균 7년. 그죠?
그러면 왕으로서의 재기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거죠. 보세요. 지금 뭐 해공왕은 그래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나름대로 15년이나 했죠. 근데 이 15년의 시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선덕왕 5년 하죠. 얘는 그래도 좀 길게 하네요. 얘가 그 독서 삼품가 했던 그 왕이죠. 13년. 그다음에 보세요. 소송왕 이때부터는 진짜 불안해지는 거예요. 소송왕 2년 하죠. 얘는 그래도 좀 오래 하네요. 한 15년 하네요. 흥덕왕 10년 하죠. 얘가 왜 10년 하냐면 요때가 이제 장보고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해왕 1년 조금 넘게 하죠. 휘강왕 2년 조금 넘게 하죠. 신무왕 1년도 못 하죠. 그죠? 허난왕 4년 하죠. 엉망진창이죠. 나라 봐봐. 지금 이렇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하고 2년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뭐 1년 하고 4년 하고 이게 그럼 이 양반들이 자기 어떤 수명을 다 채우고 자기가 정말 늙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셔서 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딱 보이죠. 즉 이 사람들도 뭐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재위 기간이 저렇게 짧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저렇게 5년 10년 하고 말았겠냐고. 쭉 몇십 년이고 하지. 그죠? 최소한 20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40대 중반에 왕을 해서 60대 중반까지만 한다 그래도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20년 넘어가는 왕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살해당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라 사회가 반란으로 꽉 차 있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싹 다 누구다? 다 진골 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바탕으로? 노급을 바탕으로. 더 문제는 지방입니다. 웅천주 도독 김원장에 난 웅천주면은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잠시만요. 물 좀 먹었습니다. 웅천주면은 지금 충남이에요. 충남. 지금 충남인데 지금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이름이 김원창이잖아. 느낌 오세요? 김씨죠. 진골 귀족이에요. 진골 귀족인데 지방에서 왜 저러고 있어? 왕이 계승 분쟁에서 밀린 겁니다. 예, 이분은요. 이분 아버지 아들 포함해 3대 내내 반란을 일으켜요. 김주원, 김원창, 김범문 이래가지고. 지금 왕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죠. 왕한테 불만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하고 싶은 거지. 왜? 자기도 노급계나 있는 진골 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진골 귀족 그 경쟁에서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서 한 번 더 난리를 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교류할 때 배웠던 청해진의 장보고. 장보고는 진골 귀족이 아니죠. 얘는 노비 출신이잖아요. 노비 출신인데 이제 당나라에 성공하고 와서 그 빨로 청해진 운영하면서 더 성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게 노비에서 시작해서 저 정도 올라갔으면 만족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딸이 있어요. 자기 딸을 진골 귀족한테 시집 보내서 그 진골 귀족을 자기가 지원해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왕의 장인어른이 될 수 있지. 그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진골 귀족들의 어떤 경쟁에 실패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되게 참 그런 게 군인 출신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데 장보고도 결국은 이 경쟁에서 실패해서 이렇게 중앙 귀족에게 암살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고요. 왕권이 약화된다는 건 왕이 이끌고 있는 중앙 정부가 지방을 거의 혹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농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요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진골 귀족들이 지금 상황이 보시면 이 진골 귀족들이 노급을 바탕으로 지금 반란을 막 일으키고 있죠. 반란을 막 일으키고 있으면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겠죠.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런 지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노급은 귀족들이 갖는 땅인데 이 땅에서는 노동력도 거둘 수 있지만 세금도 거둘 수 있잖아요. 즉 노급이 많아지면서 일반 백성들이 다 노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이 노급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겠죠.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부족해져요. 즉 땅이라고 있는 땅들이 죄다 더 어느 귀족들의 노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급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노급을 가지고 있는 귀족한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중앙정부는 굉장히 돈이 부족해지죠. 재정이 부족해진다고.
그러니까 요 지금 진골귀족들이 싹 다 이렇게 노급을 가지고 있고 노급이 욕심부리고 요 모습은 사실은 농민들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반란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약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도 불러온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세금을 못 거두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도 불러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불러오는 거예요. 진골귀족들이 노급을 독점함으로써 노동력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반란도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왕권 떨어지고요. 농민들은 고통스러워지고요. 이 귀족들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도 재정이 부족해지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진골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심해질수록 봐봐. 요게 지금 아까 뭐 극도로 심했었죠. 요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요게 심해질수록 노급에서 빼앗아가는 노급 수탈이 심해지는 거예요. 노급 수탈 심해지면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렇다는 건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농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사실 어떤 대책을 내놔야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농민들이 무너지고 또 남아있는 농민들도 다 노급의 세금을 내니까 세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조세가 세금이죠. 세금 수입이 똑같은 말입니다. 세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은 봐봐. 요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문제죠. 문제. 이 프라블럼이란 말이야. 프라블럼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그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원인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진골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급에 있죠.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된다고. 이 문제를. 그죠?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편견처럼 가지셔도 괜찮아. 고정관념처럼 박아두셔도 괜찮아요. 진성여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신라 사회는 끝장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진성여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몇 명의 왕이 더 등장하는데 진성여왕 얘기가 나오면 신라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신라 사회 is over. 그죠? 신라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고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이때 진성여왕이 뭐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재정 부족의 원인인 진골 귀족들의 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 관리를 파견해요. 즉 지금 진성여왕이 관리를 파견해 세금을 독촉한다.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급에다가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엄청 뜯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까지 내야 돼? 진성여왕 때 이후로 중앙정부한테까지도 세금을 내야 돼. 이거 낼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내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 지금 저렇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이 1년 농사 짓는 수확량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고 치면 내 가족들 쌀 한 톨 못 먹이고 빚을 내서 세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저거 세금 그냥 착하게 내고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농민들은 여기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세금 내라고 독촉이 와요. 관리들이 온단 말이야. 이 노급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보낸 사람이던 중앙정부에서 보낸 관리던 계속 세금 내라고 사람이 온다고. 난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농사 짓는 의미가 없죠. 내가 1년 농사 지어서 100가마 생산하는데 세금 뭐 노급에서 80가마 내라 그러고 중앙정부에서 50가마 내라 그러면 합치면 130가마인데 어떻게 내요? 낼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집 버리고 땅 버리고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간다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석기 생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돌 보이면 깨가지고 주먹토끼 찌르게 만들고 그죠? 토끼 왔다 갔다 하면 사냥하고 가죽 뺏기고 사냥하고 가죽 뺏기다가 호랑이 보이면 도망가고 도망 잘 가다가 꿩 보이면 또 사냥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냥이 쉽지 않잖아. 사냥을 농사 짓던 사람이 사냥을 어떻게 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사냥하지.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 촉은 목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촉은 풀 뿌리. 그죠? 목피 나무 껍데기. 그죠? 그래서 그냥 식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독성 있으면 재수 없는 거지. 그냥 가야지. 독버섯 먹으면 가는 거고.
그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 똥구녕이 찢어진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날 풀만 먹잖아요. 그럼 이게 다 섬유질이기 때문에 똥이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요. 저도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극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산에 올라가 산 생활을 하면 풀 있고 토끼 있고 꿩 있고 호랑이 늑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처럼 올라온 사람이 있지. 많을까 적을까? 사회가 이꼬라진데 엄청 많죠. 그죠? 토끼보다 더 많아. 고라니보다 더 많아. 그죠? 토끼 고라니보다 더 많은 게 나처럼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올라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건 풀밖에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처럼 올라온 사람들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형씨 어떻게 올라오셨어? 뭐 똑같이 세금 내라 그래서 그냥 그지 같으니까 올라왔지. 그럼 둘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 인생 그지 같다. 야, 인생이 그지 같냐? 나라가 그지 같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뭐 10명, 20명, 30명, 40명 늘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 열심히 살았어. 내 인생이 그지 같냐? 나라가 그지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생긴다고. 이 공감대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뭐 되는 거예요? 나무에 횃불 붙이는 거예요. 반란이지. 그죠? 결국은 반란이 터집니다. 원종 애누의 난 나아가서는 적고적의 난까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뭐래요? 원종 애누의 난이 커져가지고 농민이 그죠? 전국으로 퍼진대죠. 그다음에 적고적의 난 어디까지 쳐들어온대요? 금성까지 쳐들어온대요. 이 금성이 뭐냐면 경주요. 경주. 신라 수도.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건 아니고요. 경주인데 이제 도시 이름을 예쁘게 지은 거죠. 금성이라고 수도니까.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고 누가 나서냐면 최치원이 나서요. 최치원. 최치원은요. 당대에도 천재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통일신라의 3대 지식인하면 불교계의 둘, 유학의 저분 보시면 돼요. 불교계의 둘 누구예요? 원효 의상. 그다음에 유학계의 최치원 보시면 돼요. 왜 3대 지식인이라고? 그러니까 최치원 기억나세요? 최치원 이 사람 신분 뭐예요? 육두품이죠. 육두품. 육두품이고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시험 빈공과 붙은 다음에 그다음 그럼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겠죠. 당나라 정부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일 잘하고 글 잘 쓴다고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스타급 돼가지고 스타급 지식인이 돼서 신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두품의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육두품 마스코트야. 이해되시겠죠? 마스코트인데 육두품의 심볼 같은 사람이라고. 어? 육두품의 상징이야, 상징. 상징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육두품이라서 승진의 한계가 있으니까 관직은 높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지, 존경 이런 것들은 이미 육두품의 그걸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직은 육두품이기 때문에 높지 않지만 이미 사회 지도층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보고 보다 못해서 진성여왕한테 글을 하나 올려요. 그럼 이 글 내용은 뭐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정책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펼치셔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뭐라고 하냐면 시무책이라고 해요. 정책을 제안하는 거지. 나라가 이 정도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위기니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시무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무 10여조라는 글을 밤에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납니다. 진성여왕께 제가 어젯밤에 그리고 지난 며칠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냐면 요 시무시베조 글 쓰기 전에 우리 문화사 파트에서 낭해화상비 기억나요? 친한 스님 돌아가실 때 비문 써줬다 그랬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주 저작거리에 시체가 낭자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처에 시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전쟁이 안 난 상황이잖아. 근데 시체가 왜 있냐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을 시체 처리할 비용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하고 시무시비조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진성이 형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딱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고이 접어서 서랍에 넣습니다. 그러면 최치원은 자기가 가진 경력과 어떤 경륜, 연륜으로 볼 때 딱 느낌이 오지. 아, 진성여왕께서는 내 글을 읽지 않으시겠구나. 저 서랍에 넣은 게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걸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최치원이 그 꼴을 보고 내 글
괜히 써다 줬네. 안 읽겠네. 이 느낌을 딱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소인은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이러고 딱 돌아서서 퇴근해요. 최치원의 이 퇴근길이 신라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육두품이 앞으로 보여줄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퇴근길이. 이해되시겠죠? 즉 최치원은 자기가 시무시벼저를 올려봤는데 이걸 마지막 희망이라고 올려봤는데 아 요거 거절당한 거구나. 안 읽히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리고 퇴근하죠. 즉 최치원은 육두품을 상징한단 말이야. 육두품들 신라사회의 지식인들 다 육두품에 들어가 있죠. 육두품도 최치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라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능력 있다, 좀 지식이 많다 하는 육두품들은 싹 다 신라 사회를 등집니다. 그리고 신라 사회의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는 다른 세력들에게 이제 지지하고 지원을 보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라 사회는 이렇게 조금씩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봉기가 벌어지고요. 신라 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지방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종류도 다양해요. 뭐 아까 김원창처럼 원래 진골 귀족이었는데 와인계승 분쟁에서 져가지고 지방 내려와서 한 닭가리 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원래 지방의 어떤 방어를 담당하는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신라가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가 인솔하는 부대 병력들을 설득해서 그냥 자기 독자 세력으로 독립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반 농민인데 말빨이 좋아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완전 독립해버린다든지 막 종류도 다양해. 이런 각자 자기 나름의 능력으로 세력을 구축한 그런 근데 그 세력을 지방에다 구축해 놓고 자기 능력으로 지방의 세력을 구축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버글버글하죠. 버글버글해. 그죠?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야 이거 되게 그림이 되게 웃기다. 이거 저 다른 선생님들께서 쓰신 거 갖고 온 건데 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너무 꽃미남 아니야? 너무 애니메이션 위주로 그죠? 공주 호족이래요. 공주. 그죠? 동네가 공주라서 이렇게 예쁘게 그렸나? 아무튼 여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엉망이죠 지금. 말 그대로 엉망 아닙니까? 지방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호족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왕을 따르지 않을 걸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라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통일신라 영토는 요 전체겠지만 실제로 신라 중앙정부가 통솔할 수 있는 지역은 끼케봐야 요 정도인 겁니다. 이 표정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울릉도도 그죠? 이 지경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다. 이런 식으로 신라가 조금씩이 아니죠.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